피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그 후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면 이미 바이러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 활동을 시작하죠. 감기처럼 일시적인 통증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경을 따라 퍼지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통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그 골든타임이 단 3일, 즉 72시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고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일을 넘기면 바이러스는 신경 깊숙이 침투해 염증과 손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통증은 수개월 혹은 평생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피부 통증, 열감, 근육통 등 감기나 몸살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곤 하죠. 하지만 이 시점이 바로 치료의 핵심 골든타임입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피부과 신경과 내과 모두 진단이 가능하며 조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에서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까지 모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면역세포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도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억제합니다. 즉 잠자고 있는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이미 발병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의 핵심은 항바이러스제 통증 관리입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진통제나 신경통 완화제를 함께 사용하여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물질 부위를 긁거나 터뜨리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 발진이 사라졌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추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극심한 경우 신경차단술이나 전기자극치료 TNS 등 전문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후유증을 줄이고 통증 없는 회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단순한 피로로 넘겼던 통증이 대상포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고 규칙적인 식사로 몸의 방어력을 키워두세요. 대상포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대처는 누구나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3일 그 72시간이 당신의 회복을 결정합니다. 대상포진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겪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지독한지요. 그래서 재발을 막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나이와 함께 약해집니다. 20대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40대 이후부터 차이가 확실해집니다. 50세를 넘기면 면역세포 활동이 줄어듭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몸속 잠자던 수두 바이러스가 깨어납니다. 그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퍼질 때 우리는 그것을 대상포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대상포진을 막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은 최고의 면역 회복제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떨어뜨립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NK세포의 힘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 억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바이러스 방어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대상포진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산책, 깊은 호흡, 짧은 휴식이 면역을 회복시킵니다. 몸이 편해야 면역도 깨어납니다. 세 번째는 영양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B, C, D, 아연은 면역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줄어듭니다. 비타민 B는 신경을 보호하고 C와 D는 감염을 막는 방패입니다. 채소, 생선, 달걀, 두부를 고르게 섭취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 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사는 면역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몸이 지치면 바이러스가 그 틈을 노립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적당히 꾸준히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주 3회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피로가 쌓이면 운동보다 휴식을 택하세요. 이제 예방의 핵심 백신입니다. 백신은 면역을 깨워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현재 두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습니다.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생백신은 약한 형태의 바이러스이며 한 번 접종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면역이 약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죽은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2회 접종이 필요하지만 면역이 약한 사람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권장됩니다. 이미 걸린 적이 있어도 6개월 이후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걸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발 위험은 여전히 남습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는 90% 수준입니다. 특히 신경통 예방에 탁월합니다. 접종 후 미열이나 근육통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사라집니다. 백신 맞아도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훨씬 가볍습니다. 통증과 후유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완벽한 방패는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 고령자,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백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독감 백신과 같은 날 맞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겨울철과 환절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환자가 급증합니다. 따라서 늦가을에 미리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백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건강은 작은 습관의 합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단순한 것들이 면역의 기초가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환자의 수포에 있는 체액이 수두에 걸린 적 없는 사람에게 닿으면 수두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위험합니다. 발진이 생겼다면 물집이 마를 때까지 피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깨끗이 덮고 수건과 침구는 따로 써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예전엔 노인에게 많은 병이었지만 요즘은 3040대에서도 흔합니다. 과로 불면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면역의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빠릅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식사를 거르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면역은 쉽게 무너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단순한 피로가 대상포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의 피로를 내일로 넘기지 마세요. 면역은 오늘 회복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때 백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접종하세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대상포진은 치료보다 예방이 싸다. 한 번의 백신으로 평생의 통증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상포진의 두려움은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알고 대비하면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면역력은 어떤가요? 충분히 쉬고 있나요? 식사는 거르지 않았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통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의 관리가 내일의 방패가 됩니다.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의 휴식이 내일의 면역입니다. 대상포진은 몸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세요. 면역이 곧 당신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강해질수록 대상포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 그건 통증이 남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물집은 사라져도 신경통은 오래 남습니다. 이 통증이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통증 신호가 꺼지지 않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고장난 것처럼 뇌는 계속 아프다고 느낍니다. 피부는 나았는데 통증이 남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고 옷이 닿아도 불이 나는 듯합니다. 심한 경우 밤에 잠조차 이루지 못합니다. 이 신경통은 치료가 늦을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골든타임 72시간 내 치료가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신경 손상이 깊어집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퍼지며 염증을 남기고 그 염증이 신경을 망가뜨립니다. 손상된 신경은 자극이 없어도 계속 통증을 만듭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후유증이 아닙니다. 신경 자체가 과민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료는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쓰이는 건 신경통 완화제입니다.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같은 약이 신경의 흥분을 줄입니다.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므로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한 부위엔 리도카인 패치나 캡사이신 패치가 도움이 됩니다. 피부를 통해 신경의 자극을 완화합니다.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으면 신경차 단수를 시행합니다. 신경 주변에 약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끊는 치료입니다. 필요에 따라 반복 시술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기 자극 치료입니다. 미세한 전류로 신경을 자극해 통증 전달을 방해합니다. 최근엔 고주파 열응 고술도 사용됩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열로 살짝 찢어 신호를 차단합니다. 이 모든 치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통증 신호를 끄는 것입니다. 신경통은 한 번에 낫지 않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생활 관리도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신경은 더 예민해집니다.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이 회복을 돕습니다. 피부가 예민할 땐 헐렁한 옷을 입으세요. 압박이나 마찰은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온찜질은 도움이 되지만 열감이 있을 땐 피해야 합니다. 음식도 회복에 영향을 줍니다. 신경 회복에 좋은 영양소는 비타민 B12, 마그네슘, 오메가3입니다. 생선, 달걀, 견과류, 두부를 챙기세요. 술과 담배는 회복을 늦춥니다. 신경통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남습니다. 통증이 오래가면 불안과 우울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럴 땐 통증 클리닉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음의 안정이 통증 완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취침 전 휴대폰을 멀리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완치가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통증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나이, 면역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다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할수록 신경은 더 긴장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회복하는 게 답입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날이 옵니다. 하루가 다르고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신경통을 이기는 힘은 면역력에서 시작됩니다.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조절이 필수입니다. 면역이 회복되면 통증도 함께 약해집니다. 대상포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대비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관리가 내일의 통증을 막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면역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고 천천히 회복의 길을 걸어가세요.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언제든 재활성화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치료 이후의 관리입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몸의 면역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한번 걸리면 면역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속에 남은 바이러스는 면역이 약해질 때 다시 깨어납니다. 즉 완치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핵심은 면역 보골력입니다. 몸의 회복력, 즉 면역이 다시 일어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피로는 면역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완전히 낫기 전 무리하면 신경염증이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은 몸이 쉴 틈을 주세요. 낮잠 20분, 조용한 시간 10분도 좋습니다. 몸이 쉬어야 면역이 일어섭니다. 두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밤마다 수면의 깊이가 다릅니다. 수면이 얕으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위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세요. 취침 전 스마트폰은 멀리하고 조명은 어둡게, 카페인은 피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면역의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세 번째는 영양입니다. 대상포진 후에는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B군, C, D, 그리고 아연과 마그네슘이 핵심입니다. 달걀, 생선, 두부, 견과류, 녹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약보다 중요합니다.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술, 담배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면역세포의 회복을 늦춥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좋은 음식은 약이고 나쁜 습관은 독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피로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리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주 3회 근력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운동은 신경 재생을 돕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입니다. 단 피로를 느낀다면 쉬어야 합니다. 면역은 균형 속에서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음이 긴장되면 몸의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마음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 호흡, 기도, 조용한 음악 감상도 좋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면역세포가 활발해지고 신경의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햇빛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 면역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어도 좋습니다. 창가에서 커피 한 잔, 짧은 산책도 충분합니다. 빛은 몸의 리듬을 바로잡는 자연의 약입니다. 일곱 번째는 백신입니다. 대상포진을 한번 겪었다면 6개월 후 백신 접종을 고려하세요. 이미 걸렸더라도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신은 면역을 깨워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막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접종이 필수입니다. 여덟 번째는 일상 루틴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면역을 만듭니다. 식사, 수면, 운동, 휴식의 시간대를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몸은 반복을 기억하고 그 리듬에 따라 안정됩니다. 일정한 리듬이 깨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이 면역을 억제하죠. 규칙적인 하루는 면역의 시계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관찰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조금 피곤하다, 입술이 헐었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면역 저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통증이 다시 시작되거나 피부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낫는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몸은 마음이 믿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불안할수록 면역은 흔들립니다. 회복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대상포진 후 회복은 단순히 병이 낫는 과정이 아닙니다. 몸이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천천히 회복됩니다. 통증이 줄었다면 그건 분명히 회복의 신호입니다. 몸이 회복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 신호를 믿고 조금 더 나를 돌봐주세요. 면역이 회복되면 바이러스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가 진짜 완치의 순간입니다. 몸이 스스로 싸우고 이기는 힘, 그게 면역의 보골력입니다. 오늘의 작은 관리가 내일의 건강을 지킵니다. 면역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면역의 습관이 됩니다. 하루 3끼를 챙기고 밤에 충분히 자고 마음을 편히 두세요. 이 단순한 3가지가 당신의 몸을 다시 강하게 만듭니다. 대상포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다시 건강을 지키는 힘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든 순간을요. 면역은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쉼, 오늘의 식사, 오늘의 마음이 바로 그 재료입니다. 이제 대상포진의 통증이 남긴 흔적보다 당신의 회복력이 더 강해질 차례입니다. 몸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복을 믿어주세요. 대상포진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삶의 속도를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잠깐 피곤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잠깐의 피로가 면역의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몸은 늘 먼저 알려줍니다. 조금 피곤하고 잠이 안 오고 입술이 헐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질 때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건 그 신호를 무시하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대상포진은 결국 내 몸을 돌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무리한 일정, 잠 못 이루는 밤, 스트레스를 참고 버티는 일상, 그게 쌓여 신경과 면역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병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 그 고통은 일상의 균형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프고 나서야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몸이 멈춰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걸요. 몸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는 늘 작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함이었고 잠을 줄인 하루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 하루가 바이러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이 3가지가 면역의 뿌리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3번 몸에 연료를 주는 시간입니다. 제때 먹고 천천히 씻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수면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면역세포는 새로 태어납니다. 깊은 잠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늦은 밤의 일보다 1시간 더 자는 게 당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휴식.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몸과 마음이 숨 쉴 틈을 주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면역을 다시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입니다. 쌓인 스트레스는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국 면역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고 흘려보내세요. 감정의 순환이 면역의 순환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해를 보고 점심에 걷고 밤에는 충분히 쉬는 루틴. 이 단순한 반복이 몸의 시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 면역세포를 깨웁니다. 하루 10분의 햇빛이 약보다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의 리듬이 곧 면역의 리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면역의 강도를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작은 것에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그 마음이 면역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몸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괜찮아, 이제 좀 쉬자. 이 말 한마디가 면역에게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몸은 쉬라는 말을 기다립니다. 대상포진을 이겨낸 사람들은 압니다. 이 병은 단순히 치료의 과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입니다. 건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균형의 결과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덜 아프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면역은 숫자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균형 잡힌 하루, 마음의 여유, 충분한 쉼이 바로 당신의 면역력입니다. 다시 건강해진 지금 몸이 기억할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버텼고 얼마나 회복했는지를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조금은 천천히, 하지만 더 단단하게. 오늘 하루 몸이 편안한가요? 마음이 가벼운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몸이 가르쳐준 그 교훈을 잊지 마세요. 건강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